이제는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것이다. 늙어보니 형제, 자매, 지인, 친구 다 부지런히 흩어지고 결국은 혼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 말은 어느 90대 노인께서 생이 끝자락에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랑으로 함께 웃고 울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그 빈자리를 마주하며 어느덧 우리도 혼자라는 단어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혼자가 곧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혼자됨의 의미, 그리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변해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를 천천히 풀어가려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외로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려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의 주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글의 말미마다 조용한 물결처럼 다음 내용을 상한 여운을 남기겠습니다. 젊을 땐 형제도 많고 친구도 많고 주변에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생일이면 전화가 오고 명절이면 모여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절엔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낯설었고 인간관계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 들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친했던 친구는 멀리 이사가고 바쁜 일상이 연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서서히 조용히 사람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갑니다. 어떤 이는 정으로, 어떤 이는 거리로, 또 어떤 이는 마음으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남는 건 나 하나뿐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 하지만 이것은 잘못도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삶이란 원래 그런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봄에 피었다가 여름을 지나 가을에 낙엽이 지듯 사람과의 인연도 때로는 그렇게 스스로 끝을 맺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이 혼자됨을 부정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러운 전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 혼자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는 여정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기 때문에 스스로 상처받았던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대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나만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왜 나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먼저 다가가야 하는 걸까? 그런 순간이 오면 사실 그것이 바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당신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당신보다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그 사람도 이제 혼자의 시간이 더 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내가 문제가 있어서라고 받아들이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주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험담하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리감에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면 달은 지고 봄이 오면 눈은 녹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각자의 계절이 있고 떠나야 할 시간도 있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30대, 40대까지는 인간관계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지 않아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예의라고 믿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곧 사회성이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과 끈끈한 일들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감정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나? 왜 나는 늘 먼저 연락해야 하지? 그 의무는 우리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이 되어가는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전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시간을 살아날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맞추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상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깊어집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할 때 생기지만 고독은 혼자 있어도 평온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인간관계로부터의 상처와 스트레스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자유로움은 우리의 감정을 더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겪는 가장 흔한 오해, 혼자 잘해주고 혼자 상처받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있다면 그 원인을 곰곰이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는 관계를 경험합니다. 친구에게 밥을 사고, 가족을 도와주고, 지인을 위해 시간을 내는 일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담아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런데요, 가끔은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만큼 해줬으면 나한테도 뭐라도 돌아와야 하지 않을까? 그 기대는 어쩌면 인간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곧 관계의 틈을 만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주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내야 합니다. 주는 순간 그 자체로 기쁨이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면 그 마음은 곧 나를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잘해줄 필요가 없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습니다. 진심 없이 관계를 꾸며내고 스스로 피곤하게 만드는 일은 우리의 남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사람이 얼마나 우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를 판단하려 합니다. 사람이 많아야 성공한 인생이지. 와서 축하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잘 살아온 거지.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그 자리에 서서 상식적으로 악수하는 수십명보다 당신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해주는 딱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인생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깊이입니다. 그 한 사람과의 관계다. 당신의 인생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가? 그것이 훨씬 더 소중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싸움이 잦아졌다면 때가 된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생각보다 쉽게 부딪히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예전엔 함께 웃던 친구와도 술 한 잔이 도리어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오랜 친구와도 생각 차이로 다투는 일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가 바로 관계를 한번 돌아볼 시기입니다. 정리하라는 말은 곧 혼자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삶에 평화를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소모하게 만드는 관계는 과감히 놓아줄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인연이 지나가면 반드시 또 다른 인연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연은 이전보다 더 깊고 더 따뜻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 오는 인연에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는 끊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다. 가끔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인간관계 힘들다고 해서 다 끊었는데 막상 끊고 나니까 외롭고 허전하더라. 어떤 분은 책과 명상에 몰입하며 조용한 삶을 택하셨지만 세월이 지나고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을까? 이제 나와 하늘밖에 안 남았다며 가슴 시리게 외로움을 토로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관계를 다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붙잡지 말고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흐르는 대로 머물 인연은 머물고 떠날 인연은 조용히 보내지는 여유. 그 여유가 진짜 삶의 품격입니다. 편안한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하다. 심리학자 장성숙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명과 오래도록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다. 맞습니다. 70명이 아닌 단 한 명. 그 사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아직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혼자 있어야 할 시간일 뿐. 그 인연은 어딘가에서 천천히 당신을 향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때로 피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이든 오랜 배우자든 같이 살면서 성격이 맞지 않아 갈등이 끊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답이 없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고집과 방식은 더욱 단단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시선을 상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돌려야 합니다. 상대의 성격을 억지로 가꾸려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며 그 선택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 또한 우리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마음도 덜 상합니다. 그 어떤 관계든 기대는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기대를 줄이고 그저 지금 주어진 삶을 바라보는 연습. 이것이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필요해지는 내면의 훈련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사랑 대신 몰입할 수 있는 대상, 예를 들면 악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마음을 기대야 할까요? 노년에 접어들면서 가장 많이 드는 고민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꼭 사랑으로만 채워야 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채우는 방법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악기, 어떤 이에게는 그림, 어떤 이에게는 작은 탑박 가꾸기나 글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악기는 사람과의 관계자, 깊은 감정을 나누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악기가 너무 늦은 거 아니다?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보여주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나를 위한 나만의 즐거움으로 악기를 대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11장 악기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악기를 시작하려는 분들 중에는 제대로 안 배울 거면 시작도 하지 말라더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은 꼭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악기를 배우는 데에 독한 마음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건 단 하나. 호기심과 진의입니다. 내가 해보면 어떨까? 이 소리를 내보는 건 어떨까? 그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오히려 오래도록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주가 아니라 내가 즐기기 위한 연주.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한 음악입니다. 제12장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73세에도 피아노 학원에 다니며 작은 시골 교회에서 예배 반주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두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내가 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그런데 막상 시작하니 너무 즐겁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학원은 78세 언니도 다닌다고 하시며 정말 열심히 배우신다고 자랑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75세의 아내와 함께 아코디언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어렵고 손가락도 잘 안 움직였지만 배우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미있어서 스트레스마저도 즐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무언가를 새롭게 배운다는 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그저 해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악기를 혼자 배운다는 것도 참 멋진 일입니다. 고요한 방안에서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음을 익혀가며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힐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람이라는 요소가 살짝 더해진다면 그 즐거움은 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과 함께입니다. 같은 음기를 익히고 같은 리듬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모임에서는 굳이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구의 자식 자랑도 없고 남에 대한 혼담도 없으며 오로지 음악이라는 한 가지로만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으신가요? 말보다는 소리로 공감하고 이야기보다는 연주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혹시 주변에 악기 동호회나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음악 클래스가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용기 내어 문을 두드려 보세요. 제14장 기대하지 말고 결과보다 시작에 의미를 두세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악기를 시작해서 뭐 하나?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선을 받는 것도 아닌데 괜히 힘들기만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 아니다.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라는 점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과정을 얼마나 즐기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남진 노래를 어설프게 실수하며 연주하더라도 그 속에서 웃음이 나오고 재미를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취미이자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후의 악기 연주는 실수해도 괜찮고 중간에 그만둬도 괜찮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충분한 성과입니다. 제15장 두뇌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인 악기 연주. 단지 마음의 위로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는 건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권역 도산종합검진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악기 연주는 실제로 우울감 개선, 집중력 향상, 탈기능 감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노나 바이올린의 손과는 뒤의 소음을 필요로 하기에 두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같은 관악기는 깊은 호흡을 반복하게 하여 폐활량을 증가시키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는 전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6장 위생 관리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악기의 위생 관리입니다. 미국에서는 60대 남성이 30년 동안 관리하지 않은 색소폰을 연주하다가 폐질환에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악기처럼 입으로 부는 악기는 내부의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청소용 소리나 전용 세척액을 사용하여 한 달에 한두 번은 정기적으로 악기를 관리해주세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비료입니다. 제17장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으신가요? 벌써 70이 넘었는데 이제 뭘 배우겠어? 다들 젊은 사람들인데 나만 어색할 거야?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악기를 배우든 그걸로 연주회를 열든 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기쁨이 있고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외적인 모습에만 집중합니다. 체중, 피부, 옷차림 등. 물론 이런 외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자기관리는 내면과 외면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존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다는 건 곧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자신감. 그것이 진정한 자기관리의 힘입니다. 제19장 기준은 남이 아닌 나 자신에게 있어야 합니다. 살이 좀 쪘는데? 얼굴이 많이 늙어 보인다. 옷이 좀 촌스러워.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다음 달부터 밥을 굶거나 급하게 피부과를 예약하고 옷장을 전부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결국 남의 말에 흔들리는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한마디에 나를 맞춰갑니다.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어진 삶. 그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입니다. 내가 보기에 내 몸무게가 적당하고 내 옷차림이 단정하다면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합니다. 제20장 내 기준을 가지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비판하거나 지적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곧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죠. 예를 들어, 너 요즘 늙어 보인다. 는 말에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한 사람의 시선일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내 성장지를 바꾸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제21장 나를 욕보이는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 바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그 말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절대 당신의 본질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세운 기준 안에서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22장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면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노후에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오늘 입은 옷이 괜찮은지, 내가 말하는 방식이 괜찮은지, 내 외모가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이지, 이런 걱정에 휘둘리다 보면 정작 나의 진짜 모습은 자꾸만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연습을 해보시라.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다. 그것이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이 당신 삶을 흔들 수 없도록 단단한 마음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남의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눈빛,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내 마음이 하루 종일 흔들렸던 적은 없으셨나요? 진정한 자유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시선이 많은 불행은 기준에서 옵니다. 남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조급함, 남처럼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 남의 기준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결국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24장 기도를 멈추고 나와 대화를 시작하세요. 남과의 기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나 자신과 자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를 쓰면 내 감정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 숨기고 있던 불안과 불만이 종이 위에 천천히 흘러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아침 일기는 더욱 좋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인 밤보다는 푹 자고 난 뒤에 맑은 정신으로 좋은 음악과 함께 쓰는 일기 속에는 마음의 위로와 방향이 함께 감지게 됩니다. 제25장 나만의 기준을 세우시라.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결코 남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난 이 정도면 괜찮아. 내가 만족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런 판단함이 있을 때 우리는 팔리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살쪘다, 늙어 보인다 말해도 내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 말은 그저 한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 평가에 휘둘려서 나를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세요. 진정한 자기관리란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제26장 외적인 자기관리, 깔끔함과 청결만으로 충분합니다. 외적인 자기관리는 과하게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정함과 청결함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오늘 나의 모습이면 충분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빛나는 선입니다. 제27장 내면과 외면을 함께 돌보는 좋은 습관, 필수. 내면을 간단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면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활동. 바로 헬스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은 곧 재산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지력도 삶의 활기도 함께 줄어듭니다. 헬스장에 가보세요. 요즘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무리하지 않고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으며 가볍게 근력 운동을 시작하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활기차게 받아질 수 있습니다. 제28장 인생지혜의 3가지 실천법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한 노후의 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지혜는 아래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연습. 떠나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은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세요. 몰입할 수 있는 것과 함께하기. 악기든 운동이든 정원이든 내 마음이 짓궂어지는 것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내면과 외면의 자기관리.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 단단하게 살아가세요. 제29장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중에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속에 떠오른 단 한 가지라도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생각만 했던 악기, 오늘 한번 검색해보세요. 멀리 했던 운동, 내일 아침 10분 산책으로 시작해보세요. 살았던 감정들, 조용한 음악과 함께 일기장에 풀어놓아보세요. 그 한 걸음이 곧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고 단단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제30장 인생의 후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진짜 자유이고 진짜 평온이며 진짜 행복입니다. 지금까지 삶의 앞자리를 달려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뒷자리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마무리 인사.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 중 하나라도 오늘 실천해 보신다면 그 자체로 이미 당신은 단단하고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님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